그런데 진짜 나라가 정말 개판으로 역선환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게 세월호 당시에 기무사 요원들이 유가족들 쫓아다니면서 사찰하고 추적하고 도청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공작하고. 그때 그게 들켜가지고 얘네들이 전부 직위해제를 당했었거든. 이 새끼들이 방첩사에 도로 다 돌아왔다는 거야. 요직에 다시 다 돌아왔다는 거죠, 방첩사 요직에. 난 이 얘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이놈의 뿌리들은 얼마나 전통이 길길래, 도대체 박근혜 때 그 당시에 다 쳐냈고 조사했고 처벌했다고 생각한 놈들을 어떻게 이거를 소리 소문 없이 돌아갔다 박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뿌리가 얼마나 깊고 의리가 단단하면 이게 가능할까 싶은 거지. 관련된 기사 보겠습니다. 세월호 유족 등 민간인 사찰과 댓글 공작 등으로 쫓겨났던 국군 기무사령부 인사들이 이 방첩사 요직에 복귀해 근무하면서 내란의 중요 역할을 부여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마이뉴스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통해 확인한 내용인데요. 2018년 기무사 해편 때 퇴출됐던 구 암흑의 중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방첩사 수사 인력 보강 인원으로 선발돼서 23년 4월에 방첩사로 복귀를 했고요. 또 이명박 정부 댓글 공작 사건에 연루돼 역시 2018년 때 퇴출됐던 정암흑의 중령도 23년 4월에 방첩사로 돌아와서 1광역 방첩수사대장, 즉 서울권 담당을 맡았습니다. 이 새끼들은 범죄자잖아요. 그렇죠. 범죄자로 처벌받아서 군에서 쫓겨난 거잖아. 근데 군이 공식적으로 이놈들을 사면하거나 용서하지 않았는데 이 전과자들을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개별적으로 채용을 했다는 거 아니야. 민간인인 상태로 있는 놈한테 다시 그 새끼들을 불러들였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네들이 손 합쳐가지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초에 세월호를 일으켰고 그걸 은폐했었던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방첩사를 비롯한 그 군대를 비롯한 그쪽에 있는 놈들이 처벌을 안 당하니까 지금까지 살아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빼앗긴 정권을 어떻게든 되찾아와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민주정권을 만들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우리의 추측과 주장이 맞아떨어지는 그 증거나 마찬가지 아니냔 말이야. 이 정도 나오게 되면. 2018년 8월에 국군 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이 됐다가 윤석열이 2022년 11월에 다시 방첩사로 바꿨다고 하거든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제대로 뿌리 뽑지를 않으니까 군 내부에서도 정권 바뀌면 또다시 돌아올 수 있어 라는 빌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번에 장병들은, 사병들은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항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한 거예요. 근데 윗대가리들은 이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설사 내가 이번 일을 통해 가지고 혹시 잘못되더라도 다시 정권이 바뀌면 얼마든지 난 복귀가 가능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담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에는 제대로 뿌리를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번을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박근혜 당시 탄핵 때 계엄 준비 내지는 친위 쿠데타 준비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추미애 당시 의원이 원내대표가 했었지만, 했죠. 원내대표 했었지만 나중에 낭설이다 어쩌다 했지만 준비됐던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련자들을 다 체포하고 처분을 했어야 되는데 다 그걸 도망가고 못했어요. 제대로 수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이가 이걸 할 때 윤석열이 나름대로 새로운 팀을 진영을 꾸린 줄 알았더니 그때 했던 놈들이 돌아와서 도로 다 한 겁니다. 조현천이나 김영희 동기고 그 당시에 그 내란 모의를 했었고 거기에서 수화를 했었던 놈들이 다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7, 8년 만에. 우리는 그 애들을 처벌하고 군에서 자르고 군복을 베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끝난 건 줄 알았잖아. 아니죠. 끝나지 않아요. 수계를 자르고 주동자를 자르고 이런 짓거리를 한 애들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지 않으면요. 가장 중요한 가치인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가 이런 무도한 놈들한테 다시 유린을 당한다니까요. 이네들이 이번에 계엄을 실패했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계엄을 시도하는
친위 구테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보다 지번의 실패를 빌미로 삼으면 더 악독하게 할 겁니다. 그렇죠. 사전에 사람들 보내가지고 사전 체포하고 사살하고 이미 다 죽여놓고 나서 그리고 계엄령 발령할 거예요, 이 새끼들은. 이제.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 버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로 저는 윤석열은 다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아니, 이렇게 내년에 버티다가. 운이 좋아서 설 때만 버티면 자기가 돌아온대잖아요. 천공도 그렇고, 아영이 언니도 그렇고, 김건희도 다 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셋이서 매일 프로포폴 맞고 쳐 자면서 어떻게 좋은 꿈 꿔보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김건희 관련된 에피소드를 다시 이렇게 확인을 하다가, 이제 그 에피소드가 또 생각이 나요. 캄보디아 갔을 때, 앙코르와트 가지 마라. 그 얘기를 명태균이 내가 꿈에서 봤는데, 비행기 추락하는 꿈을 꿨는데, 거기 가면 안 좋을 것 같아. 그 얘기를 했다잖아요. 그래서 안 갔대잖아. 그러면서 명태균한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꿈을 다시 꿔보라 그랬대요. 그 당시에 그런 꿈을 꾸고, 거기 가지 마라라고 충고를 주니까, 명태균한테, 그럼 다시 주무시고 꿈을 다시 꿔보세요. 그 다음에 알려주세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당시에. 그러니까 얘도 점사를 지 마음에 들 때까지 하는 것처럼 꿈도 지가 해몽하기 좋은 꿈을 꿀 때까지 계속 퍼자는 거야. 그리고 그 꿈에서 뭔가 자기한테 유리할 수 있는 징조나 뭐가 나타나기만 하면 그걸로 갖고 지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지.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걔 꿈을 무슨 신몽으로 변화를 시켜가지고 이게 되니까 무조건 우리는 되는 날이야. 이번에 이렇게 하면 이게 살아서 돌아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영식도 자기가 꿈을 꿨기 때문에 지금 주심 재판관이 됐다고 정영식을 믿고 저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쟤들은. 그래서 이 무속에 쪄들어 있는 애들은요, 뭐 상식적으로 형세 판단이라든지 상황 판단이 안 돼요.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로 끝까지 몰아붙일 각오로 덤벼들 거거든요. 우리도 그만한 각오를 갖고 상대를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저는 사실 빨리 끝날 수 있을 거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게 생각보다 긴 싸움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치면 안 됩니다. 불안한 거 저도 불안해요. 사실 제가 진짜 맞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꽃으로도 안 맞고 싶은 사람이에요. 빨대 스트로라도 때리는 거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 연약한 나를 잡아다가 야구 방망이랑 망치로 두들겨 팰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절단기로 손가락을 잘라버렸을 수도 있어요. 절단기도 준비를 했다니까. 난 그 절단기가 이게 묶어갖고 왔으니까 이 케이블 타입 풀어주려는 절단기인 줄 알았는데 다른 걸 잘릴 수도 있는 거였다는 생각을 해보니까 관타나모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 새끼들이 기획한 거는. 응? 진짜 소름 끼치. 진짜 소름 끼치는 사이코패스한테 진짜 정권이 넘어갈 뻔한 거예요. 아이고, 이거를 현명하게 살려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잔불 정리까지 끝날 때까지 절대 전애들의 언동이나 선동이나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답답하실 걸로 알아요. 아니 이거 왜 빨리 처리를 못하는 거야? 그렇지. 왜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는 거야? 민주당이 이러다가 정권 뺏기면 이제 민주당도 원망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들이 불법을 했다고 해서 우리까지 똑같이 불법으로 나서버리면 또 저들한테 이걸 뒤집을 수 있는 불복의 계기를, 빌미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하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거죠. 언론, 검찰, 기존의 기득권 적폐 세력들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란 수계 윤석열과 내란 세력들하고만 싸우고 있는 게 아니고
기존의 적폐 기득권 세력하고도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이 길 수밖에 없고 더 치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힘든데 오늘은 여기서 방송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항공 사고 참사는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과거에 여러 참사들이 있었을 때 가장 먼저 나왔던 뉴스가 뭐냐면 중앙지검에서 검사를 20명을 파견해서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뭐 이런 개소리들이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검찰이 쏙 빠져 있죠. 검찰이 쏙 빠져 있죠. 그동안 모든 참사가 있을 때마다 검찰이 나서 심지어 산불도 검찰이 가갖고 그러니까요. 조사를 맞아요.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검찰이 안 들어가고 있는 거 보면 이번에는 제대로 된 조사가 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물론 국회 차원에서의 진상조사 관련한 특검도 필요할 거고 도대체 얼마나 민주당이 일을 많이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진상조사가 될 겁니다만 이제 시대가 확실히 변하고 권력의 주체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될 텐데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확인하면서 정말 바뀌어진 세상, 희망이 있는 세상으로 가는지도 생각해 보겠고요. 지금 최상목이 아직까지는 어떠한 거부권, 그러니까 재판관 임명에 대한 거부 입장을 다시 공식적으로 얘기한 게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사고 수습 안 하고 그 얘기 한다고 지금 그것도 미친놈이기 때문에 지금 와갖고 그 얘기를 물어보긴 참 그렇습니다만 어찌 됐거나 최상목은 최소한 헌법재판관 선임에 대해서만큼은 인정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빨리 체포영장 나와서 윤석열이 구속되게 되면 조금 저들의 기세가 가라앉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